이원재 대표님이 선택하신 오늘의 ICO 어떤 건가요? 아까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캐리 프로토콜이란 거고요. 네. 캐리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어드바이저로 이제 한국의 크립토 펀드였지만 이제 세계적으로 뻗어나오고 있는, 즉 저 개인적으로 해시드라는 이 크립토 펀드를 굉장히 존경을 하는데, 존경이요. 네, 존경까지 할 정도로 이분들에 대한 분석력 그리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셔서 네. 여기 있는 대표님과 CTO님께서 어드바이저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네. 캐리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이 코인의 목적은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오프라인 상점과 이제 그 소비자 간에 네. 이렇게 조금 더 연결을 매끄럽게 해주기 위해서 태어난 토큰이고요. 네. 기존에 낙후된 오프라인 서비스 커머스 시장이라고 하죠. 네. 이런 문제점들을 캐리 프로토콜로 인해서 조금 더 스마트하게 해결하겠다고 이제 당찬 포부를 네. 밝히면서 나온 코인입니다. 이게 또 캐리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를 이끌고 있는 팀이 그 뭐라고 하죠? 뭐 일본에서의 로열티 프로그램인 도도 포인트를 운영하고 있는 스포카 팀인데요. 네. 도도 포인트. 도도 포인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도도 포인트. 도도 포인트. 네. 귀엽지 않나요? 도도. 도도. 도도한 포인트. 아, 도도 이제 포인트. 식당이나 네. 카페 같은 데 가시면은 이제 마일리지 적립해드릴까요? 하고 앞에 휴대폰만 입력하라는 그런 태블릿 네네네네. 보셨죠? 네네네. 거기에 있는 게 대부분 도도 포인트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아. 그거를 몰랐던 개발한 사실. 팀에서 네. 지금 이런 캐리 프로토콜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캐리 프로토콜 자체는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 이제 소비자 데이터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네. 이러한 지적이 나온 이유가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데이터가 업체별로 굉장히 쪼개져 있거든요. 이는 쪼개져 있기 때문에 이를 굉장히 통합해서 한꺼번에 이제 체계화시켜서 운영을 한다면은 좀 스마트하게 뭐 토큰을 통해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뭐 마일리지라던가 네. 이렇게 쿠폰 같은 걸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나왔고요. 네. 지금 그림상에서 보시는 거는 네. 오프라인 매장 내 카드 결제 시 결제 데이터에 대한 업체별 확대가 분산. 가능할까요? 확대. 컨트롤 누르고 휠 누르시면은 이게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와서 파워포인트군요. 네. 네, 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네네. 제 시력으로 볼 수가 없네요. 이렇게 섹션이 나눠져 있죠. 네. 이렇게 업체별로 이제 데이터가 분산돼 있기 때문에 이게 유기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는 거고요. 이제 캐리 프로토콜 구성 요소를 보시면 네. 오프 블록체인 상에서는 캐리 단말기용 API가 있고 캐리 지갑용 API가 있고요. 온 체인 상에도 들어보면은 캐리 결제 데이터 저장소와 캐리 스마트 컨트랙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고요. 네. 네. 아무래도 기술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분들은 뭐 기술적인 부분은 조금 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백서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풀로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캐리 프로토콜을 알기 위해서는 스포카 팀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스포카 팀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도 포인트가 제가 띄워드린 이 그림상에 있는 게 도도 포인트고요. 휴대폰 그러니까 번호를 이거 누르고 많이 봤습니다. 그죠. 네. 생각보다 도도 포인트라고 하면 모르는데 이렇게 그림을 띄워드리면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캐리 프로토콜의 이제 스포카 팀을 보면은 거의 다 이제 도도 포인트를 같이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조금 인력이 겹친다고 해야 되죠. 네. 인력이 겹치고 있고요. 이러한 도도 포인트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이제 번호만 누르면은 바로 마일리지나 쿠폰이 지급이 되는 거고 이제 따로 이렇게 마일리지나 쿠폰 서비스를 체계화시키지는 않은 그런 서비스들이거든요. 네. 실적이나 아무래도 직원 수에 대해서는 이제 스포카 팀에서도 이제 정보 제공을 안 해주고 있어서 대략적으로 제가 뭐 다른 업체에서 만든 뭐 분석 자료를 읽어봤는데 매출 추정은 약 50억에서 70억 사이로 보고 있고요. 오. 네, 백서상의 홈페이지를 보면은 누적 사용자가 한 1,500만 명이다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도도 포인트를 사용해서 누적 사용자가 집계되는 거는 이렇게 번호를 누르고 실제로 마일리지나 토큰이 아니라 쿠폰을 한 번씩 받은 사람들은 다 누적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네. 1,500만 명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아까 스포카 팀에 대해서 좀 조명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백서를 읽어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지적할 만한 점들이 몇 가지가 보여서 그렇군요. 이거를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도도 포인트 자체에 대해서 고객 정보가 이제 개인화 광고에 필요한 나이, 뭐 성별, 네. 그리고 조금 기호라고 해야 되죠. 네. 이러한 거에 대한 정보라기보다는 단순하게 이제 그 가맹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뭐 휴대폰 번호가 뭔지 정도밖에 안 되는 뭐 이런 정보라고 하죠. 이런 걸 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로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상에 적용시켜서 타겟팅을 해서 이 개별 사용자들한테 뭔가 맞춤형 서비스로 쿠폰을 내주기에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뭐 기호나 성별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동의를 받고 나서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지 이 도도 포인트에 대한 자료가 이제 이 캐리 프로토콜로 넘어올 것 같은데 네. 개인들이 과연 이러한 지갑을 따로 생성을 하고 앱을 깔고 개인정보 동의를 얻어가면서까지 이런 서비스를 뭐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굳이 넘어가야 되느냐에 대한 유인 동기에 대한 설명이 좀 많이 부족했고요. 네. 과거에 스포카 팀이 이제 팀원 플러스를 인수하면서 이 팀원 플러스에 있는 이 개인 정보를 이제 도도 포인트 상에 그냥 무단으로 넘겨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었었는데 이게 또 뭐 기사상에서도 조금 많이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런 점에 대해서 이러한 정보를 이관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매끄럽지 않거나 혹은 네. 좀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뭐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러한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모바일 월렛 서비스라고 하죠. 네. 혹시 실업이나 클립을 이용해 보신 적 있나요? 실업은 저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 이제 스마트 지갑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제가 이때까지는 다 멤버십이나 마일즈 카드를 다 카드로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제는 다 바코드로 이제 다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딱 맞는 그거고요. 클립이라던가 뭐 실업 같은 경우에는 SK라던가 KT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가맹점 수도 굉장히 많고요. 가맹 매장만 한 10만 개 육박한다고 하고 네. 이거를 가입돼 있는 이제 사용자라고 하죠. 누적 네. 사용자가 아니라 실사용자만 1,700만에서 1,8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같은 서비스가 이렇게 겹치게 될 경우에 대기업에서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 이렇게 규모가 큰 사업체들과 경쟁이 붙어야 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 경쟁 시장을 뚫고 과연 이러한 캐리 프로토콜이 토큰을 사용해서 이거를 사용자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비즈니스 플로우를 한번 봤는데 백서상에 이 비즈니스 플로우를 보시면은 네. 토큰이라고 하죠. 아, 이제- 지금 댓글에 네. 안치영님이 너무 벽에 기대서 방송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이 나와가지고 개그맨이세요. 정말 안치홍님. 방송 태도 논란이라고 하시는데 이참에 댓글 조금만 보고 가죠. 네, 이제 열심히 설명하고 계셨는데. 재밌어가지고 이제 캐리 프로토콜이다 보니까 이제 네네. 캐리의 장난감 그 방송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95년생이시라고 말씀. 안치홍님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다 저번에 선물까지 주셨는데. 아, 95년생이신가요, 안치홍님? 네, 안치홍님 제 친동생이랑 나이가 똑같아요. 아, 제 친동생 아니에요, 혹시 알고 보니까? 진짜 아, 제 친동생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 역시 아닌가? 저분 가까이 있었습니다. 아, 저기예요? 적 아니에요? 아, 팬이죠, 팬. 네. 팬 이제 가족이 이제 팬인데 또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드립을 은리님 쳐주시고 계시는데 취향입니다. 존중해 주세요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취향해 주시죠라고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취향해 주세요라고 이제 인터넷을 참 많이 하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드립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아무도 저희의 별명에는 관심이 없다는 그러네요. 거. 너무 네. 서운한데요? 네,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별명도 지어주시고요. 네, 울프님, 치용아 승재 형한테 들켰다 이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성별이 다른데 네, 친동생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면 진짜 충격받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 이거 방송하다가 난 저 이렇게 저 잠깐 집 좀 갔다 올게요 한 다음에 이제 딱 해볼까요? 물어보고 다시 오세요. 아, 그럼 들키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생방송이라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아, 들켰대요 지금. 저희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었죠? 일단 방송 태도 논란 있었는데 네, 기술적 분석을 하고 바로 있었는데 넘어가 보시죠. 조금 더 선비스럽게 네, 좀 더 선비스럽게 각을 잡고. 벽에 기대지 않고. 주시기 네,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네. 이제 90도로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방송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비즈니스 플로우를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이제 화면을 띄워놨는데 이거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즈니스 플로우를 보시면 이제 상점에서 이제 소비자가 결제를 합니다. 이제 왼쪽으로 결제를 하고 확대가 안 돼서 정말 이건 확대가 안 되니까 제가 방송 그냥 태워도 그런데 아니 이건 너무하잖아요.
확대가 안 돼서 제가 그냥 제 얼굴을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소비자한테 이제 소비자가 상점에 먼저 결제를 하겠죠. 결제를 하면은 이렇게 상점에서는 그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토큰을 전해드리거든요. 소비자에게. 네. 소비자에게 이러한 토큰을 전해드리고요. 네. 이렇게 소비자가 이렇게 토큰을 받았으면은 이 캐리 프로토콜에게 이제 정보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이 캐리 프로토콜에서는 이제 광고주들에게 소비자가 어떤 기호를 좋아하는지, 어떠한 매장을 자주 가는지, 어떤 지역에서 자주 외식을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지급을 하겠죠. 네. 그러면 이 광고주는 다시 소비자에게 이러한 타켓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 소비자에게 꼭 맞는 쿠폰이나 마일리지를 쏴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러한 생태계상으로 보면은 뭐 굉장히 뭐 이러한 캐리 프로토콜 토큰을 지급하고 이런 소비자는 이런 토큰을 지급받기 위해서 자신의 정보를 블록체인 온상에 올린다는 건데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이걸. 아, 지금 다 하고 있고 삼성페이나 실업이나 클립 그리고 뭐 현대카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개인정보 동의를 하면은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뭔가 조금 뭐 삼성페이를 조금 더 준다던가 네네. 현대 마일리지가 쌓인다던가 이러한 뭐라고 해야 돼? 이런 서비스를 굉장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석을 굳이 안 하더라도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대기업에서 굳이 네. 현금으로 잘 하고 있는 서비스를 왜 우리가 굳이 토큰상에 이런 블록체인상에 올려서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지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백서상이 조금 더 상세하게 이런 유인동기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셨으면은 좀 더 좋았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정산 사업자라는 중간 사업자가 끼게 되는 게 이제 소비자가 현금을 내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블록체인상에 있는 토큰을 가지고 이렇게 생산자, 가게라고 하죠. 이 가게에 대해서 지급을 할 수도 있는데 가게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을 했을 때 가게 사장님들의 입장에서는 현금을 받는 게 편하지 이런 가치 변동, 오늘 같이 10% 20%씩 한꺼번에 폭락해버리는 알트코인을 받기가 굉장히 꺼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코인을 받아도 이거를 현금화를 바로바로 시키고 싶기 때문에 이 바로바로 현금화를 시켜줄 수 있는 정산 사업자를 중간에서 끼게 됩니다. 네. 정산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할 수도 있고 거래소가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거래소가 하게 되겠죠. 네. 파트너사로 거래소를 두었고 이런 파트너사인 거래소를 언급해 주었다면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겠지만 백서상에는 거래소에 대한 파트너사가 언급이 안 돼 있었고요. 그리고 파트너사인 거래소를 낀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이 거래소에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게 되겠죠. 네. 이 사장님들이나 정산 네. 사업자들은. 그러면 이걸 받아줄 수 있는 소비자들, 받아줄 수 있는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현금 대신에 결제를 하고 이 토큰을 던지는 사업자들만 있게 되면은 가격 방어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 가격 방어가 될 수가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토큰에 대한 가격 방어를 할 건지 그리고 정산 사업자가 뭐 물량을 하루에 몇 개씩 못 던지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조금 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점에서도 조금 기술이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페이먼트죠. 어떻게 보면 네. 뭐 토큰이 현금 대신에 결제를 하게 된다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뭐 펀디엑스처럼요. 네. 이러한 경우에는 포스기 자체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야겠죠. 근데 그렇죠. 그때 펀디엑스도 보면은 펀디엑스 측에서 포스기를 실제로 판매를 하는 회사였지만 네. 캐리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포스기를 실제로 새로 비치를 한다던가 혹은 기존에 있는 포스기에 업데이트를 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자체를 이게 캐리 프로토콜을 까는 데 대한 이렇게 개발진들이 조금 지원을 해준다던가 네. 아니면 광고주들이 직접 이렇게 비용을 지급해야 된다던가 이러한 주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또 없었고요. 네. 여기에 대한 비용을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설명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스포카 팀이었죠. 스포카 네. 팀이 지금 현재 도도라는 서비스도 하고 있고 네. 이제 이렇게 캐리 프로토콜도 같이 넘어와서 하고 있는데 네. 인원이 중복되고 지금 사업 서비스적인 이렇게 사업 영역도 굉장히 중복이 되고 있거든요. 네. 중복 자체가 아니라 거의 똑같은 서비스죠. 이제 도도라는 거는 마일리지랑 쿠폰을 지급해 주는 거였는데 네. 여기서 그냥 캐리 프로토콜이라는 이제 캐리 토큰만 하나가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스포카 팀에서 도도에서 아예 사업 영역을 넘어오는 건지 아니면 도도의 서비스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캐리 프로토콜에 대한 서비스를 동시에 진행을 한다고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도도가 캐리 프로토콜로 넘어오게 된다면 기존의 리버스 ICO가 되는 거죠. 사업 영역을
잘 하고 있는 거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토큰화해서 이렇게 블록체인 토큰 이코노미 안에 넣어버리는 거고요. 네. 만약 이게 두 가지 서비스를 다 한꺼번에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인력이 분산되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서도 또 어떻게 보면은 도도라는 서비스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캐리 프로토콜 자체에도 조금 더 인력 분산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사업을 굴러갈까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개발진들이 조금 해명을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인력 풀에 대한 이렇게 누수 형상도 있지만 이제 도도를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캐리 프로토콜로 인한 ICO 자금, 공모된 자금이 도도 측으로 넘어가서 같이 자금이 쓰이지 않을까라는 우려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이런 자금이 투명하게 이제 도도로 넘어가지 않고 캐리 프로토콜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네. 걸 업그레이드 하는 데 있어서만 쓰이고 있다라는 점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될 것 같은 이렇게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아 진짜 저희 공기청정기 하나만 여기 먼지가 미치겠네요 정말. 괜찮으세요? 힘듭니다. 가뜩이나 슬퍼가지고 목이 메는데 네. 여기 먼지까지 많으니까 정말 힘든데요. 국장님께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질문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별명 지어주시는 거 이제 별명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지어주시면 우리 이제 이원재 대표님이 선택을 해서 좋은 선물을 드릴 거니까 별명 지어주는 거에 대해 많이 참여를 좀 해주시고요. 네. 많은 분들이 캐리 프로토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른 뭐 캐리가 들어가는 온갖 것들에 관심이 그러니까요. 다 가고 김캐리 계십니다. 나왔고요 지금. 네, 김캐리 아세요 혹시? 스타리그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죠, 김캐리. 스타크래프트 좀 좋아하셨군요. PC방 대회 나가서 우승해서 초등학교 때요. 우승해서 네. DVD를 타왔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그날 진짜 죽기 직전까지 맞은 기억이 납니다.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저희가 이제 경제 방송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비트코인 이런 가상 통화 시장 방송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주식 시황 방송도 하는데 오시는 전문가들마다 스타크래프트 얘기하면은 그렇게 밝아지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막 이렇게 침울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다가 스타크래프트 얘기 나니까 갑자기 제가 있잖아요. 이러고 갑자기 엄청 밝아지시는데 우리 그냥 스타크래프트 얘기할까요? 지금 김캐리가 나와서 저도 흥분을 했는데 네. 지금 김캐리 얘기 말고 제 별명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야 제가 선물도 드리고 네. 꽃귤이 말고 다른 귤이도 좀 지어주시고요. 네. 제 말승제는 마음에 드신다고 하니까 말승제로 가시면 되고 저는 코주부랑 별론가 보다. 진구를 합쳐서 코진구라고 해주시는데 네. 뭔가 코만 진구 같잖아요. 맞아요. 약간 코만 친구 같아서 코에 좀 집중이 됩니다. 다른 거, 지금 다른 불만 걸 좀 있으시죠? 지어주십시오. 지금 엄청나게 불만이 많으셨던 거예요. 이게 좀 근사한 별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좀 진지한 질문을 하자면 이제 최근에 저희가 ICO를 따로 알아보는 코너를 갖고 있는데 네. ICO가 이제 좀 기술적으로 유망한 ICO들 많이 알아보곤 있지만 실제로 막상 들어보면은 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현 ICO 시장의 한계 내지는 좀 주소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얘기를 듣다 보면은 ICO들 중에 정말 완전히 긍정적인 거는 없을 건가요? 아마 있을 수가 없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해시드라고 네. 하는 크립토 펀드들, 뭐 네. VC들, 뭐 이렇게 정말 괜찮고 진짜들한테만 투자를 하는 VC 그룹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런 그룹들이 투자하시는 거는 포트폴리오를 다 공개를 해요. 홈페이지를 가면은. 그런 데 들어가서 포트폴리오 공개를 하시는 기업들을 조금 더 백서상에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코주부상이나 이렇게 올드코인 창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바로바로 분석을 해드리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개인분들이 ICO를 사실 백서를 분석하고 하나하나 공부하기에는 본업도 있으시니까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국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형 ICO들은 웬만하면 고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사업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인력진이 몇 명이 없어요. 몇 명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진들이 어떠한 코인을 개발하고 있고 실제로 이 코인에 대해서 실력 있게 실현 가능성이 있고 네. 이걸 끌고 나갈 수 있는 마케팅 팀이 또 있는지도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국보다는 약간 해외 ICO도 요즘에는 한국어로 된 백서를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ICO 점수가 좋은 링크가 있거든요. 뭐 그런 데 가셔서 직접적으로 점수를 먼저 보시고 네. 시드 같이 정말 좋은 크립토 펀드들이 투자하고 있는 ICO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개인들이 그런 걸 하나하나 다 비교를 해서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장님 또 질문을 주셨는데 국내에 아직 이제 좀 이런 가상통화 시장에 대해서 규제가 정립이 잘 안 되고 확립이 잘 안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한몫을 할까요? ICO 자체가 한국에서는 사실 불법이죠. 불법인데 뭐 싱가포르나 스위스 등지에 가서 뭐 법인을 설립하고 뭐 법인에 대한 국적만 거기에 따놓은 다음에 ICO를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 그런 경우도 그런 아까 질문 주신 것 같은 이유도 굉장히 많죠. 실제로 지금 제주도에서 원희룡 지사님께서 제주도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서 여기는 ICO도 많이 할 수 있게 하고 블록체인에 대한 회사도 여기에 설립을 할 수 있게 많은 세제 혜택을 주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법제 자체가 안 만들어지고 규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괜찮고 좋은 ICO 환경을 마련하면은 클 수 있는 기업들도 이 규제에 막혀서 굉장히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싱가포르나 해외 등지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음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괜찮은 ICO가 스캠 코인들이라고 하죠. 정말 사기를 목적으로 펌핑하고 설거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코인들에 가려서 더 안 보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ICO 규제가 조금 더 정말 탄탄하게 만들어지고 이 탄탄한 규제 위에서 ICO에 대한 이제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이런 입법안이 이제 철회가 되고 네. 합법으로 돌아간다면은 개인분들도 한국형 ICO에 대해서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